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감각이 나라 전체를 사로잡았다. 공기 중에 무언가가 달라졌고 어떤 이성적인 설명보다 먼저 감지되었다. 거리의 리듬이 사라지고 움직임이 느려지며 집단적인 주의가 어떤 무시하기 어려운 충동에 의해 위로 끌어올려졌다. 호기심은 없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보이지 않는 경계가 넘어졌던 것이다. 아비그야 아난드는 이 순간을 오랜 주기의 눈에 보이는 종결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어떤 사건들은 인간의 선택들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발생한다. 한국은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적인 강도, 지속적인 사회적 압력, 끊임없는 극복으로 형성된 정체성을 지닌 민감한 영토로 등장한다. 이러한 누적은 수백만 명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징적 단절을 위한 정확한 무대를 만든다. 이 경고는 불편함을 준다. 안정성의 이미지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체계적이고 진보적이며 어떤 도전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여겨진다. 하지만 아비그야는 바로 이러한 대비를 위험 요소로 지적한다. 한계에 가까운 상태로 오랜 기간 작동하는 사회는 성과와 균형을 혼동하게 된다. 생산성은 여전히 높지만 내부의 소모는 대중의 시야에서 벗어난 채 커져간다. 아비그야 아난드는 어떤 패턴들이 분명해지기 전에 그것들을 관찰함으로써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경제 흐름, 세계적 긴장, 사회적 불안정 등을 다른 사람들이 아직 그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단순한 추측으로 치부되지 않고 특히 특정 지역을 겨냥할 때는 실제적인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었다. 아비그야 아난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는 그의 과거 발언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가 세계적 위기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을 때 국제사회는 여전히 안정적인 담론을 유지하고 있었다. 시장은 성장을 자축했고 정부는 통제력을 강조했으며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경고의 어조를 피했다. 하지만 아비그야는 다른 길을 택했다. 그는 조용히 형성되고 있던 경제적 압력, 사회적 불균형, 정치적 불안정의 주기를 지적했다. 시간이 지나며 이러한 경고는 과장이 아닌 불편한 예견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의 예측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극적인 어조가 아니라 여러 요소들의 수렴이다. 그는 역사적 데이터, 행성의 움직임, 집단 행동의 패턴을 교차 분석한다. 이들 중 여러 요소가 동일한 유형의 균열을 가리킬 때 그는 이를 우연이 아닌 전환의 신호로 간주한다. 보건 위기, 경제 충격, 지정학적 긴장 등은 주류 담론에서는 아직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질 때부터 그의 분석에 등장했다. 그 결과는 단순했다. 사건들이 예측된 방향으로 전개될수록 그의 발언은 점점 더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지점부터 그의 관찰은 단순한 광범위한 예측을 넘어 세계의 특정 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는 세계 시스템의 기둥 역할을 하는 국가들에 주목했다. 높은 생산성을 가진 경제, 밀도가 높은 사회 효율성과 압박이 공존하는 환경, 한국은 이 맥락에서 등장한다. 즉각적인 재앙의 대상이 아니라 순환이 바뀔 때 긴장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지점 중 하나로 등장한다. 는 현재 국제 정세를 강제적인 재구성의 단계로 묘사한다. 전통적 제도들은 신뢰를 잃어가고 각국 정부는 내부의 피로와 마주하고 있다. 세계 인구는 연결되어 있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동시에 지쳐 있다. 이러한 환경은 잠재적인 불안정을 만들어내며 상징적인 촉발 요인이 균형을 깨면 그 불안정이 표면으로 드러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연재해, 갑작스러운 경제 충격, 예기치 못한 현상들은 이와 같은 집단적 압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더 자주 발생한다. 이런 구도 속에서 한국은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높은 기술 밀도, 글로벌 생산망의 핵심적 역할, 그리고 수십 년간의 빠른 성장을 통해 형성된 사회, 외부의 성공은 내부의 피로와 대비된다. 는 이런 종류의 대비가 역사적 전환에 앞서 자주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대외적 이미지와 내부 실상이 괴리될수록 그 내러티브가 무너질 때의 충격은 커진다. 그의 글로벌 예측에는 명확한 패턴이 있다. 먼저 간과되기 쉬운 점진적인 긴장, 다음으로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흩어진 신호들, 마지막으로 집단적 주의를 강제하는 집중된 사건. 그는 지금 세계가 바로 그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다고 말한다. 지역 분쟁, 경제 불안, 극단적인 기후 사건, 급변하는 정치 상황은 모두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전환 주기의 일부라고 그는 주장한다. 이 구도 속에 한국을 포함시킬 때 불편함은 더 커진다. 왜냐하면 한국은 거의 취약성과 연관되지 않는 나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국은 규율, 혁신, 회복력의 상징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발생하는 어떤 상징적인 균열도 즉각적으로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기 쉽다. 세계 시스템에 깊이 통합된 지점에서 벌어지는 일은 오랫동안 지역적 사건으로 남아있지 않는다. 예언은 하늘에서 눈에 띄는 어떤 현상이 전 국민의 주의를 동시에 끌게 될 특정한 순간이 올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개인적인 해석이나 주관적 체험이 아니다. 그것은 집단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현상이다. 서로 다른 도시, 나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같은 신호를 인지한다. 그 순간은 사건 전개의 분명한 변화를 의미하며 그 이후로는 이전의 일상이 같은 방식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는 이 신호가 즉각적인 파괴를 일으키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의식의 충격을 불러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움을 느낄 것이라고 한다. 마치 어떤 오래된 것이 끝나가는 듯한 느낌, 또 어떤 이들은 두려움, 혼란, 강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그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충격은 전반적으로 퍼질 것이다. 한국 전체는 이례적인 긴장 상태에 들어간다. 예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분기점의 역할을 한다. 그 이전까지는 압박 속에서도 사회가 기존의 흐름을 유지한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기존의 결정들이 재검토되기 시작하고 회피되던 대화들이 떠오르며 내부 문제가 긴급한 사안으로 떠오른다. 는 하늘의 신호가 믿음, 종교,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무시할 수 없는 부름처럼 작용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이 사건이 대한민국 내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인접 국가들 역시 그 영향을 인지할 것이며 북한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예언은 같은 신호가 국경 너머에서도 목격되고 그로 인해 북한 내부에 강력한 불안정이 촉발될 것이라고 전한다. 지도부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견고해 보이던 구조들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며 절대적이라고 여겨졌던 통제는 약점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는 그 사건 이후 한반도에서 정치적 긴장이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예언한다.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발언권을 얻게 된다. 전통적인 인물들은 빠르게 영향력을 잃고 대중은 다른 종류의 답변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그는 이 변화가 단순히 인간의 일반적인 정치적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예언에 따르면 이 시기는 짧지만 강렬하게 지속된다. 사건들은 빠르게 일어나며 뉴스는 연속적으로 쏟아진다. 전반적인 감각은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은 강제적인 변화의 과정에 들어가며 이전의 방식대로는 아무것도 계속되지 않는다.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단지 외형에 의해 유지되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는 이 과정이 더 큰 변화를 위한 길을 열어준다고 주장한다. 그는 하늘의 신호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진정한 충격은 그 이후 몇 달 동안 나타나며 그 시점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결정들이 새로운 집단적 의식 상태 아래 이루어지게 된다. 한국은 세계에서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결정적인 단계에 진입한다. 그는 또한 이 변화가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결국 미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시작한다고 예언한다. 그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이미 미국 내에서 쌓여온 긴장들을 자극하는 외부의 기폭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 충격은 전쟁이나 공식적인 선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정치적 불안정, 상반된 결정들, 내부 통제의 상실을 나타내는 명백한 신호들로 나타난다. 예언에 따르면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때 바로 전략적 혼란의 시기에 접어든다. 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말한다. 오래된 동맹 관계가 재검토되기 시작하고 며칠 사이에 정치적 톤이 바뀌며 미국 지도자들은 한국에서 오는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전에는 종속된 지역으로 여겨졌던 한반도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자율성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는 미국 내 권력의 뒷전에서 깊은 불편함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지정학적 논리를 깨는 일이기 때문이다. 예언에 따르면 이 시기는 미국 내부의 위기와 맞물려 있다.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분열은 더욱 깊어지며 제도에 대한 신뢰는 최근 역사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한다. 는 이러한 내부의 취약성이 미국의 대외적 주도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한다. 미국은 사건을 주도하는 대신 상황에 반응하는 수동적 모드에 들어간다. 이 전환은 세계 질서에서 상징적인 균형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결정적인 시험대를 맞이한다. 외교적 압박은 증가하고 새로운 요구가 등장하며 공공담론 속에 은밀한 위협도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단호하고 예기치 못한 독립적인 입장을 유지한다. 이는 동맹국과 경쟁국 모두를 놀라게 한다. 예언은 이러한 자세가 직접적인 대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초기 충격 이후 내부에서 강화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는 이 변화가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고 말한다. 다른 국가들은 이를 예의주시하며 세계는 무언가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다. 미국의 영향력은 더 이상 하나의 경쟁자에 의해 도전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자율적인 결정들이 등장함으로써 점점 더 공개적으로 의문시되기 시작한다. 한국은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상징으로 떠오르는데 그것은 공격성이 아니라 방향의 명확성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예언은 또한 이 시기에 미국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한다. 시장의 불안정, 긴급한 결정들, 구조적인 피로의 징후들이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는 이러한 요소들이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전환 주기가 시작될 때 집중적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해결되지 않은 내부 문제들을 아는 채 지배적 위치를 유지하려는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뜻밖의 기준점으로 부상한다. 빠른 적응 능력, 사회적 규율, 조율된 대응력은 국제적인 관심을 끌게 된다. 는 이 대비가 사건들의 상징적 충격을 더욱 확대한다고 말한다. 미국이 피해를 통제하려 애쓰는 동안 한국은 내부 재정비와 외부 확장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는 전 세계의 리더십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시작한다. 예언은 이 시기가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새로운 입장 사이에 직접적인 긴장을 발생시킨다고 말한다. 협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정치적 배경에서는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워싱턴에서 내려지는 결정들은 과거만큼의 실질적 효과를 가지지 못하게 되며 이 영향력의 쇠퇴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권력의 중심부에 불안을 일으킬 만큼 분명하게 드러난다. 는 이 과정이 미국으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국가는 통제에 집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세계 질서에 적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예언은 조정에 저항할 경우 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것이며 전환을 수용할 경우 덜 충격적인 재균형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한다. 이 선택은 예언이 묘사하는 시기의 핵심 중 하나로 떠오른다. 그에 따르면 세계는 권력의 상징이 급속히 바뀌는 시대로 접어든다. 한국은 단순한 전략적 동맹에서 벗어나 영향력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다.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국가이지만 더 이상 사건의 흐름을 단독으로 이끌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권력의 이동은 동맹관계, 군사전략, 경제결정, 그리고 전 세계적인 정치 담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다가오는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는 한 명의 한국인 기자의 방문을 받았다. 그 기자는 가까운 미래 속 한국의 역할을 이해하고자 했다. 처음엔 회의적인 태도로 말에 의문을 품었지만 대화가 끝날 무렵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그의 시각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 는 특유의 차분하고 단도직입적인 말투로 마치 이미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놓인 듯 주저없이 다가올 일들을 묘사하기 시작했다. 기자는 의심스럽게 한미 관계에 대해 물었고 는 망설이지 않고 답했다. 권력의 순환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은 군사력이나 경제력 때문이 아니라 단절의 지점을 지나 새로운 질서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기자는 충격을 받은 듯 모든 말을 빠짐없이 기록하며 그가 듣고 있는 내용을 곱씹었다. 는 이어 미국이 비록 강대국이지만 내부 전환의 시대로 들어설 것이라 말했다. 예언은 미국이 힘을 잃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권위는 내부 압력에 의해 변형되며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 속 위치를 재정의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아시아 전체, 그리고 한국에게 있어 이것은 전환점이 됩니다. 앞으로의 리더십은 더 이상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적응력과 사회적 회복력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는 그렇게 설명했다. 기자는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지만 는 과장된 흥분 없이 조용하게 전통적인 시각에 도전했다. 한국이 단순히 세계 시스템 속의 하나의 부속품으로 남을 것이라는 믿음의 말이다. 이 나라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내부의 어려움과 모순에도 불구하고 곧 재구성의 문턱에 설 것입니다. 이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질서의 기초가 될 것이며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상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은 어조로 그는 말했다. 한국이 적응의 상징이 됨으로써 국제적 관심을 끌게 될 것이라고. 이 나라는 전통적인 리더십이 아닌 사회적 경제적 혁신의 본보기로 떠오르게 된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변화가 단지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겪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앞으로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이건 불확실한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짜여진 하나의 해답입니다. 기자는 머릿속에서 말들을 정리하며 이 대화를 단순한 모호한 예언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실질적인 예고로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나는 세부 사항에 얽매이지 않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계속 말을 이었다. 그 전환을 알리는 사건은 하늘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단순한 시각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게 할 것입니다. 한국 안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그 반응은 기존 권력 체계에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바로 사람들, 시민들로부터 시작됩니다. 혼란과 호기심이 뒤섞인 상태로 기자는 곧바로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한국의 부상이 세계에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려 했다. 방금 마주한 에이난과의 대화는 분명히 그가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고 그 예언의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갈증이 커져갔다. 전화 통화 중 기자는 한국의 부상이 세계에 미치고 있는 충격을 설명했다. 는 단지 한국 내부의 변화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자국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글로벌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가 설명을 이어갈수록 의 말이 하나의 흐름처럼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예언자는 미국의 불안정을 말했을 때 그것이 즉각적인 위기가 아니라 조용한 권위의 침식이라고 했었다. 기자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쉽게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치에 도달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 쪽 통화 상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마치 지금 전해 들은 말의 중대함을 처음으로 실감한 듯했다.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그가 말했다. 미국은 이제 자국의 입지를 재계산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건 기존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겠죠. 한국의 부상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과거처럼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기자는 점점 더 분명해지는 현실과 의 예언 사이의 연결고리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우연이나 이론이 아니었다. 예언자는 단지 한국의 부상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시스템과 새로운 움직임 사이의 단절을 상징하게 될 하나의 사건에 대해 말했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인 전환점이 되며 그 시작은 바로 강대국들의 내부 동요에서 비롯될 것이고 그 안에는 미국도 포함되어 있다고 예언은 말한다. 는 더 깊이 파고들며 미국의 권력 구조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를 이 과정의 무의식적인 촉매제로 지목했다. 그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의 정책들과 분열적인 리더십 스타일로 인해 미국 내부의 불안정을 가속화시켰으며 이것이 새로운 지도자 등장에 대한 무대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지도자는 기존 정치 시스템 안에서 나올 인물이 아니며 약속이 아니라 진정성과 결단력으로 등장할 것이라고는 말했다. 트럼프는 이 흐름에서 중요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해답이 아닙니다. 그가 상징했던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이 곧 등장할 겁니다. 그것은 미국이 세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드는 전환이 될 것입니다. 기자는 이 모든 말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가 예언한 사건들은 단지 먼 미래의 비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 내 정치 변화,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 그리고 낡은 시스템과의 불가피한 충돌, 이 모든 흐름은 이미 현실로 흘러가고 있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가 그리는 미래는 단지 정치적, 경제적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하나의 혁명이었다. 그리고 그 혁명은 역설적으로, 지리적으로는 작지만 상징적으로는 거대한 나라, 바로 한국의 부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는 단언했다. 이 나라는 이제 새로운 세계 질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국인 기자는 가 단순한 국가 간의 정치 게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분명히 깨달았다. 그는 인류가 직면한 사고방식의 전환, 하나의 역사적 전이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한국은 그 내부의 모순 집단적 고통, 그리고 회복력을 통해 방향 전환의 중심축이 되어가고 있었고, 이는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결국 인정하고 따라가야만 하는 흐름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 시점부터 모든 것이 점차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미국 내부에서 심화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분열은 단순한 시스템의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 전체가 겪고 있는 전환기의 반영이었다. 트럼프는 그 분열을 가속화시킨 인물이었지만 진정한 변화는 그의 손에 달려있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는 단지 새로운 세대의 리더들이 등장하도록 만드는 판을 깔았을 뿐이며, 이 새로운 리더십은 더 이상 과거의 권력 모델에 기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침묵 속에서 그 말들의 무게를 받아들였다. 그는 한국이 그 모든 내부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그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가말한 이 전환은 결코 순조롭거나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치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까지도 변화에 휘말리는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깊은 흐름이었다. 와의 대화는 신비롭고 불안감을 자아내는 경험이었지만 기자에게는 점점 더 명확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눈앞에서 진행 중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설명처럼 느껴졌다. 그 대화 이후 기자는 마치 퍼즐 조각이 너무 빠르게 맞춰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모든 것이 너무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는 이렇게 말했다. 옛 지도자들이 이미 끝난 주기를 억지로 되돌리려 할 때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막고자 했던 변화를 더 빨리 불러오게 된다. 이 지점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이 다시 등장한다. 그는 더 이상 하나의 인물로서가 아니라 미국 내부에 깊이 자리한 균열을 드러내는 상징으로서 언급된다. 그는 오래된 시스템의 한계를 상기시키는 존재이며 그 시스템이 더 이상 현재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촉매였던 것이다. 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 시스템이 내부의 피로와 균열을 감추기 위해 너무 크게 말하기 시작한 순간을 상징한다. 그는 이 시기가 미국 사회의 일부 사람들에게는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다른 일부에게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게 만든 분기점이었다고 말한다. 그 결과로 생긴 것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선거와 정권 교체, 정상화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구조적 분열이다. 예언은 이 분열로 인해 미국이 내부 합의 없이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지적한다. 기자는 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한 내용을 회상한다. 미국은 지금 정체성에 대한 역사적인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세계의 규칙을 정해온 초강대국이 이제는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이것은 곧바로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주도하는 능력이 점차 쇠퇴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세계는 더 이상 워싱턴의 명령에만 반응하지 않으며 새로운 중심지에서 생겨나는 기회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한다. 이 변화의 중심 중 하나로 한국이 등장한다. 는 한국의 부상이 강제력이 아닌 대조 효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미국이 내부 갈등으로 시간을 소모하는 동안 한국은 빠른 재편성과 유연한 대응으로 주목받는다. 미국이 권위에 대해 토론을 이어갈 때 한국은 실질적 결정을 내린다. 이 명확한 대비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정부들이 혼란한 세계 속에서 예측 가능한 환경으로서의 한국을 바라보게 된다. 그 움직임을 따라 투자자들도 움직이며 외교적 동맹 관계 또한 조용히 재조정되기 시작한다. 예언은 이 흐름이 미국 내부의 반응을 유도한다고 설명한다. 외교 압박, 전략적 협정, 강경한 연설을 통해 영향력을 되찾으려는 시도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 효과는 과거와 같지 않다. 는 현재의 세계 질서는 구조에 얽매인 국가들이 아니라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국가들의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미국에게 단순하지 않은 선택을 강요한다. 익숙한 방식에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힘의 재분배를 수용할 것인가. 기자는 이 순간을 세계적인 심리적 전환점으로 본다는 사실을 덧붙인다. 사람들은 이제 누가 세계를 이끄는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고, 단일한 리더십 개념은 점점 힘을 잃는다. 예언은 이 질문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라 말한다. 과거에는 조심스럽게 움직이던 작은 국가들이 더욱 자유롭게 행동하고, 주변부로 간주되던 지역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한국은 이 변화 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중심에 설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 기술, 문화, 경제라는 세 가지 기반을 모두에 따르면 이 전환의 시기는 한반도 내부의 역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적 불안정과 강대국의 절대적 통제력 상실은 북한의 전략적 여지를 점점 좁힌다. 내부 압박이 커지고 고립은 더 이상 유지하기 쉬운 선택이 아니다. 예언은 이러한 변화가 공식적인 선언 없이도 감지될 수 있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한다. 즉, 북한의 태도 변화는 조용하지만 명백할 것이라는 뜻이다. 기자는 이 모든 흐름이 예언의 핵심으로 수렴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국제 질서를 지켜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그 흐름의 속도를 조절하는 실질적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 변화는 긴장 없이 진행되지는 않지만 명확한 방향성과 함께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 는 세계가 이제 권력의 상징이 너무 빠르게 바뀌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말한다. 그 변화의 축이 모두의 눈앞에서 이동 중이지만 이를 직시하려는 의지는 모든 곳에 동일하지 않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 전환이 충격으로 작용한다. 일부는 강하게 저항하며 기존 질서를 고수하려 하고, 다른 일부는 세계가 이미 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트럼프는 이 흐름 속에서 다시 언급된다. 그는 단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미국 시스템의 약점을 빠르게 드러내게 만든 촉매자로 기능했다고는 설명한다. 예언은 새로운 정치 인물들이 미국 내에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맞이할 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더 파편화된 상태일 것이다. 이 지점에서는 중요한 전환점을 짚는다. 예언이 말하는 미래는 무질서나 파괴가 아니라 명확한 구분의 시기라는 것이다. 진짜 전환은 겉으로 강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미래를 지탱하는 것을 분리해낸다. 한국은 이러한 분리를 이미 겪고 있는 국가이며 너무 이른 시기에 성숙을 강요당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집단의식과 구조적 대응력이 지금 세계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쟁, 분단, 의존, 그리고 초고속 성장, 이 모든 경험이 한국을 훈련시켰고 이제 그것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는 세계가 이제 실질적 결과에 반응하는 시대로 들어섰다고 말한다. 말이 아닌 행동의 속도와 정밀성, 내부의 일관성이 진짜 힘이 되는 시기다. 이 속에서 한국은 위기를 구조로 바꾸고 긴장을 방향으로 전환하는 능력으로 눈에 띄게 된다. 이 흐름은 단지 외교적 정치적 주체들의 관심을 끌 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한국을 불안정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모델로 바라보게 만든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마라는 세계 질서의 진짜 전환, 조용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시작이었다. 에 따르면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강대국으로 남아있지만 이제는 빠르게 다극화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하나의 국가가 전 세계를 주도하던 시대가 점차 명확하게 막을 내리고 있다. 이 과정은 급격하지 않지만 누구나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가시적이다. 트럼프는 이 전환의 상징적 인물로 남는다. 그의 부상은 미국 내 깊은 분열과 이미 존재하던 한계를 낱낱이 드러냈고, 예언은 미국이 앞으로도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자국의 글로벌 정체성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한국은 경제와 기술을 넘어선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는 한국이 사회 재편의 모범, 혁신과 안정 사이의 균형, 그리고 문화적 주도권의 상징으로 떠오른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기반이 한국의 위상을 강화시키며 그 과정은 충돌이나 경쟁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와 국제적 신뢰의 축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는 또한 한반도가 지금 결정적인 시기를 맞고 있다고 강조한다. 남한의 내부 변화와 북한의 압력 증가가 맞물리며 역사적 전환이 가능한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예언은 남북 관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점점 더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외부 강요가 아니라 내부 필요에서 비롯되며 세계는 이 과정을
집단적 성숙의 시험으로 지켜보게 된다. 는 이 단계가 큰 책임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주도권은 기회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위험도 수반한다. 이 시기에 내려지는 결정들은 향후 수십 년을 형성할 것이며 한국은 과거 강대국들이 반복한 실수를 답습할 것인지 아니면 더 균형 잡히고 자각적인 길을 개척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예언은 그 해답이 야망이 아니라 역사적 기억과 시대의 신호를 읽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이 전환의 영향이 정치나 경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변화는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차원에까지 미친다. 전 세계의 대중들은 이제 과거의 권력과 성공 모델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다. 순수한 물질적 진보의 개념은 점차 힘을 잃고 그 자리에 공동체적 의미, 지속 가능한 안정,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리더십에 대한 열망이 떠오른다. 한국은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가장 자연스럽게 들어맞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예언의 마지막 메시지는 지배가 아닌 전 세계적인 책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그야는 세계의 중심 무대에 오른 국가들은 도덕적 명확성, 내부 조직력,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계는 이제 실수가 더 큰 대가를 부르고 올바른 결정이 오래가는 영향을 미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미래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순환은 합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선택이 이루어지는 대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국은 현대 역사 속에서 자기 역할을 정의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새로운 구도에 적응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는 이를 지켜보며 반응하고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이와 같은 징후들을 주시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정부나 동맹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사회 전체가 어떻게 살아가고 생산하고 관계를 맺어갈 것인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를 무시한다고 변화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그 변화를 더 의식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이 당신에게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켰는지 함께 나누고 이 시대의 징후와 글로벌 변화에 관심 있는 이들과 이 내용을 공유하세요. 수년 동안 한국은 전 세계에 의심할 여지 없는 성공 사례로 소개되어 왔습니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나라, 존경받고 본보기로 자주 인용되는 나라 말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서사는 언제나 균열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들이 서로 맞물리기 시작할 때 더 이상 단순한 디테일이 아니라 경고로 다가옵니다. 대부분 말하지 않으려는 사실은 한국이 지금 역사상 민감한 지점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안정감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근본적인 변화를 감수하는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찬란함과 내부의 긴장감 사이에는 분명한 모순이 존재합니다. 지속적인 성장이 불평등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기술 발전은 정체성의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적 영향력도 내적인 균형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대비가 쌓이면 결국 무언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는 무시되었던 예측들이 비로소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환상이 아니라 이미 움직이고 있는 흐름에 대한 통찰로서 말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속이 아닌 전환을 말하는 경고들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의 미래를 안락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선적인 경로를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것은 통제된 붕괴 과정입니다. 겉보기에는 단단해 보이는 구조들이 재정비를 강요받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변화가 올지의 여부가 아니라 누가 그 변화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한국은 이제 너무 빨라져서 더 이상 제자리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과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스템들은 이미 피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맥락 속에서 형성된 리더십은 이제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회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 충돌은 단순한 문화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충돌이 경제, 권력, 영향력까지 동시에 파고들 때 그 충격은 일시적이 아닌 국가적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이 예언이 불편한 이유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비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순환을 드러냅니다. 압박 속에서 성장해온 국가가 이제는 내부 분열 없이 그 성장을 어떻게 지속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이 순간을 외면하는 것이 마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택이 앞으로의 몇 년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이 통찰에서 또 하나의 민감한 지점은 새로운 세대의 역할입니다. 단순한 반항의 상징이 아니라 필연적인 대체의 힘으로서 말입니다. 과거의 가치관은 현재의 기대와 충돌합니다. 예전에는 용인되던 것들이 이제는 더욱 강하게 의문을 제기받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현실과 맞지 않는 모델에 억지로 적응해온 결과입니다.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국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변화의 과정을 겪는 또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관찰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한 세대 안에 거의 반복되지 않는 드문 요인들이 동시에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순간들이 고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정치적, 자연적인 압력이 같은 지리적 공간에서 정렬될 때 나타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가 보기에는 한국은 바로 그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신디는 이러한 정렬이 일어날 때 역사가 가속화된다고 말했습니다. 결정 하나하나가 과도한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실수는 즉각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에 사소한 사건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런 패턴은 그녀가 세계 다른 지역에서 큰 정치적 위기나 사회 재편성이 일어나기 전에도 관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차이점은 한국의 경우는 징조가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동아시아에서 관측된 일식 현상들에 주목했습니다. 이 현상들은 제도적 불안정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신디에게 있어 일식은 단순한 천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서의 일시적 중단을 상징하며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분석에 따르면 일식이 국가적 긴장과 겹칠 때 이는 권력의 강제적인 전환과 취약한 구조의 노출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국제 감시 기관들이 관측한 태양 활동의 이례적 변화에도 언급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급증, 강도 변화, 지구 자기장에 미치는 영향 등입니다. 고대 예언에서 태양은 언제나 권위와 지도력을 상징해왔습니다. 태양의 활동이 불규칙해질 때 이는 인간의 통치 구조에서 불안정성이 발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현상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힘과 직접 충돌하게 된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그 사이 한국 내부에서는 사회가 피로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자들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청년층에 가해지는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뚜렷한 원인 없이 불편함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신디는 이러한 전반적인 불안감이 깊은 변화에 앞서 자주 나타나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세대가 더 이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모델을 의문시하기 시작할 때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한국의 새로운 세대가 단순히 문화적 영향력을 넘어서 조용한 단절의 주체로 등장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시위나 외침이 아니라 정당성을 상실한 구조를 더 이상 지탱하지 않으려는 집단적인 거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디에 따르면 한 세대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는 순간 그 시스템은 외적으로 여전히 기능해 보일지라도 내부적으로는 붕괴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내부 움직임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신디는 한국의 운명과 직결된 여러 나라들에서도 유사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극단적인 자연현상과 함께 내부 압력이 동시에 고조되고 있었고, 일본에서는 기준을 벗어난 지진들이 정치적 위기와 겹쳐 나타났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반복되는 자연재해 속에 사회 불안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현상이 한국을 고립된 사건이 아닌 하나의 축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서구도 이 영향을 피해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양의 전략적 국가가 재정렬의 시기에 들어설 때 그 반향은 대양을 넘어섭니다. 시장이 반응하고 동맹이 재검토되며 세계적인 긴장이 증폭됩니다. 신디는 이러한 도미노 효과가 이미 진행 중이며 많은 이들이 여전히 사건들을 단절된 것으로 여기려 하지만 그것이 착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신디가 특히 강조한 한 가지는 영성과 정치 사이의 긴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지도자들이 오직 통제, 수치, 대외 이미지에만 몰두하는 사이 주변에서는 명백한 불균형의 징후들이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불일치가 상징적인 붕괴의 전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권력이 측정할 수 없는 경고를 무시할 때 그것은 뜻밖의 상황에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신디 제이콥스의 비전은 일반적인 경고의 영역을 넘어
무게와 결과를 지닌 직접적인 이미지로 들어갑니다. 그녀에 따르면 하늘이 반복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땅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이동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순간은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충격으로 찾아온다고 그녀는 묘사했습니다. 서로 다른 힘들이 거의 동시에 도착하며 국가의 축을 변화시키는 장면입니다. 신디는 그녀의 환상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본 한국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하늘은 강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구름은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흐름들이 서로 반대 방향에서 끌려가는 듯한 빠른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세부 묘사가 역사의 가속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하늘이 빠르게 움직일 때 역사는 더 이상 합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저항이 있어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바로 이 문맥 속에서 그녀는 특별히 선명하게 강조한 중심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그녀는 하늘에서 거대한 구조물들이 한국을 향해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현실에 보이지 않는 층을 통과해 내려오는 차량들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일반적인 물체가 아니었으며 명확한 형태와 상징적 무게, 그리고 구체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신디는 이 이미지들이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세대적 힘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수십 년간 준비되어 온 것이 마침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 도착들이 느린 순차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특징은 바로 동시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의 같은 시점에 내려왔습니다. 신디에 따르면 이것이 한국이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에 압박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도 명확한 단일 원인을 찾지 못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경제, 권력, 사회적 영향력이 함께 압박을 받게 되고 이런 수렴이 일어날 때 국가는 분야별 대응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제 전체를 상대해야만 합니다. 그 환상 속에서 이러한 구조물들이 한반도에 닿는 순간 강렬한 빛이 방출되었습니다. 그것은 부드럽고 추상적인 빛이 아니라 강하고 직접적이며 드러내는 성격의 빛이었습니다. 신디는 이 빛을 노출로 해석했습니다.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단지 명확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심판을 동반합니다. 그녀는 이것이 이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단계의 시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 힘들 중 첫 번째가 국가의 경제 기반과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번영이 아니라 교정으로서 말입니다. 신디는 왜곡된 구조 위에 세워진 경제 시스템은 이러한 힘이 내려올 때 견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던 자원이 새로운 경로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하고 경제 정의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해집니다. 불균형하게 세워진 구조물들은 재검토되기 시작하며 그 과정은 종종 급격하고 불편하게 일어납니다. 신디에 따르면 이러한 움직임은 모두에게 즉각적인 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재편성을 뜻합니다. 기존에 보호받던 분야들이 의문을 받기 시작하고 과도한 특권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회는 성장이 분배와 일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조정은 거의 항상 긴장을 수반하며 신디는 이 시기가 불안정성과 통제에 익숙한 집단의 저항으로 특징 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가 묘사한 두 번째 힘은 권력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신디는 한국의 권력이 깊은 수준에서 재정의되는 과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단순한 지도자의 교체가 아니라 권위가 행사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녀의 비전에서는 오직 영향력이나 은밀한 동맹, 대외 이미지에 의존하던 구조들이 급속히 무력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이 힘이 내려올 때 권력이 더 이상 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이 가시화되며 결정은 즉각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예전에는 체제에 흡수되던 실수들도 이제는 강한 대중의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신디는 이런 시기에는 지도자들이 스스로 재배치되거나 중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쿠데타가 아니라 지지 기반의 상실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 단계에서 그녀는 한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민중의 반응이었습니다. 신디는 이러한 강력한 힘들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이해하기 전에 먼저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불안함, 경고의식, 변화에 대한 갈망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집단적인 상태는 조직되어 있지는 않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그것은 압박하고 요구하며 이제는 공식적인 담론으로 감출 수 없는 약점들을 드러냅니다. 이 중심적인 환상 이후 신디 제이콥스는
공개적으로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특별한 이미지를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소 사용하는 상징들과는 다른 예기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공명점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마치 이 땅이 국경 대양 시스템을 넘어서는 무언의 신호를 방출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더 미묘하지만 더 불안하게 만드는 신호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 출처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감지하게 될 부름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디에 따르면 이 신호는 한국이 일종의 보이지 않는 맥동에 둘러싸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강렬한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리듬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이 세계가 억지로 따라야 할 박자를 정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왜 서울에서 내려진 결정들이 멀리 떨어진 수도들에서 거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오게 될지를 설명해 준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주기들의 강제적인 정렬에 의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비전을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고대 동양 기록들과 연결시켰습니다. 수도원 도서관에 보관된 일부 고문서들은 시간이 먼저 가속되는 동방의 장소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신디는 이 기록들에 본래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번 환상을 경험한 후 다시 살펴보면서 거기서 묘사된 장소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내부적으로 분열돼 있으며 외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지구적 조정의 지점으로 선택된 땅이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예언 속에서 그녀는 외국의 지도자들이 한국을 이례적으로 주에 깊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대감 속에서 또 어떤 이들은 두려움 속에서 신디는 이것을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조용한 재배치라고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정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인 변혁 과정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중국, 일본은 물론 기존의 규칙을 주도하던 서구 국가들마저 전략적 결정을 수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영향력이 결코 편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불편한 존재가 될 것이며 그 입장은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신디는 한국의 결정들이 외교적 긴장을 일으키고 예상치 못한 경제적 반응을 야기하며 외부의 압박 시도를 불러오는 장면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이 전 과정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균형점이 형성될 때 기존의 질서의 이익을 보던 세력들은 반드시 저항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비전에서 새롭게 나타난 또 하나의 요소는 이 재배치와 연결된 자연현상이었습니다. 신디는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가 더 거칠어지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거대한 폭풍 때문이 아니라 변형된 해류 때문이었습니다. 한반도 내부의 강들은 수위가 불안정했고 어떤 지역에서는 집중호우가, 다른 지역에서는 장기적인 가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징후들이 영향력의 지리적 조정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고대의 현자들이 말하던 운명의 무게에 반응하는 땅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특정 시기, 특히 국가적인 결정의 순간들, 태양이 평소와 다른 색조로 떠오르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신디에게 있어 이것은 국제적 노출을 상징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내부에만 머물지 않게 되는 시기, 실수는 드러나고 성과 또한 공개됩니다. 한국은 이제 지역 미래의 지표로 간주되며 그 모든 발걸음이 관찰되고 분석되고 해석되는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새로운 예언에는 강한 인간적인 요소도 담겨 있었습니다. 신디는 한국 내부에서 언론인들, 독립분석가들, 그리고 내부 고발자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숨겨져 있던 정보들을 공개하기 시작할 것이며 복수가 아니라 긴 박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이런 움직임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때는 이미 침묵의 시간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비밀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디는 이로 인해 초기에는 충격이 일어나겠지만 그와 동시에 점진적인 정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기관들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공식적인 서사는 드러난 사실 앞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과정이 한국을 파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한국이 새로운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었던 인위적인 층을 걷어내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단계의 충격은 정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신디는
한국이 문화적으로 인식되는 방식에도 깊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단지 엔터테인먼트나 기술을 수출하는 국가가 아니라 입장을 표명하는 국가로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극한의 압박을 겪고 변화한 나라, 이러한 서사는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끌게 되며 그 관심은 긍정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적대적이기도 합니다. 이 조용한 재배치 이후 신디 제이콥스는 한층 더 민감한 비전을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명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관찰당하는 나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긴장된 기대 속에서. 그녀의 비전 속에서 한국은 외부의 수많은 시선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마치 모든 발걸음이 실시간으로 분석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존경이 아니라 감시였습니다. 어떤 나라가 진정한 영향력의 주기에 들어설 때 그 나라는 더 이상 단순한 영감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기준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신디는 이 단계가 많은 이들이 과소평가하는 요소와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향력은 단지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 그리고 그 결과가 정렬되기 시작할 때 그 국가는 모호성에 의존하는 기존 시스템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녀가 본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점점 더 명확하고 직접적이며 조작이 어려운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기존 질서를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비전의 이 시점에서 그녀는 예상 밖의 공적 인물들이 부상하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권력 중심에서 나오지 않았고 오래된 구조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아온 리더들이었습니다. 신디는 이들의 영향력이 외모나 이미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국내외에서의 인기 기준을 바꾸게 됩니다. 이전에 주목받던 것들은 힘을 잃고 진정성을 전달하는 이들이 더 큰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그녀는 이러한 변화에 국제사회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국가는 한국에 가까워지려 시도하며 전략적 정렬을 추구하게 됩니다. 반면 어떤 국가는 한국의 새로운 태도를 불편해하며 그것을 깎아내리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신디는 이것을 영향력 전환의 전형적인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새로운 중심이 떠오를 때 기존의 체제는 그것이 자리 잡기 전에 무력화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기, 비전은 더 어두운 장면으로 전개됩니다. 신디는 오래된 구조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스캔들이 아니라 연쇄적인 폭로였습니다. 그녀는 이 시기를 긴 그림자의 붕괴라고 묘사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빛 밖에서 작동해온 시스템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언론, 그리고 은밀한 동맹들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신디는 이 폭로가 특정 인물이나 진영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그것은 선택적인 정화가 아니라 전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점은 결정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정화가 부분적일 경우 새로운 불균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전면적일 경우 큰 충격을 유발하더라도 재건이 가능해집니다. 이 과정은 강한 불편함을 야기할 것이며 수십 년간 손댈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인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신디는 자연 현상들이 계시와 함께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발생하는 약한 지진들, 상징적인 시기에 찾아오는 폭풍들, 대도시에서 예상치 못한 정전 사태들. 그녀에게 이것은 징벌이 아니라 시간의 이정표와 같았습니다. 고대 동양의 문헌들에서는 이를 대지가 교정의 리듬을 새기는 것이라고 표현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렬에서 벗어난 것들이 조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디는 이 시기에 정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탐사 저널리스트, 독립연구자, 내부 고발자들이 거의 동시에 등장하여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 밖으로 드러낼 것입니다. 그녀는 이 흐름이 억제될 수 없는 이유를 그것이 중앙 조직이 아니라 집단적인 명확함에 대한 충동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전통적인 통제 시스템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합니다. 이 과정은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에도 깊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처음에는 충격이 따릅니다. 부정적인 헤드라인들, 불안정하다는 낙인 시도들. 신디는 이 장면을 명확히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할 장면도 보았습니다. 초기 충격 이후 존경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노출을 겪고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비전에 따르면 한국은 그 과정을 통과해낼 것입니다. 그녀는 이 시기를 국민들에게 가장 감정적으로 불편한 시기로 묘사했습니다. 신뢰가 시험받고 확신이 무너지고 오래된 상징들이 힘을 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디는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지 않고는 다음 단계는 결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진실 위의 영향력은 허위가 설 자리를 잃을 때에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흐름이 동양과 서양 모두에 직접적인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며 자신의 구조를 재평가하게 되고 서구에서는 투명성, 권력, 정당성에 대한 논쟁이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신디는 한국이 하나의 거울로 작용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속에서 자신을 보고 감탄하겠지만 또 다른 이들은 불편함을 느끼며 반발할 것입니다. 이 예언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그것이 혼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전환으로 끝납니다. 신디는 이 노출이 끝이 아니라 관문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 나라가 인위적인 껍질을 벗고 보다 본질적인 무언가에 가까워지는 순간 그것은 그 나라의 깊은 정체성과 뿌리 그리고 세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이해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노출의 과정을 지나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이 극히 일부 국가만이 분열 없이 도달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외부의 교정이나 국제적 압력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비전 속에서 한국은 자신을 향해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흐름이었습니다. 마치 수세기 동안 잠들어 있던 어떤 고대의 것이 깨어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근본의 각성이었습니다. 신디는 이 순간을 모든 피상적인 것이 무너질 때 나라를 지탱하는 깊은 뿌리로 돌아가는 시기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한 그루의 오래된 나무로 보았습니다. 가지는 너무 빠르게 현대 세계를 향해 뻗어갔지만 뿌리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긴장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과정은 가지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신디에 따르면 이것이 전통 가치 문화적 상징들이 단순한 민속이 아닌 축으로서 다시 힘을 가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이제 최근의 성공 신화를 넘어서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신디는 하나의 강력한 상징적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한국 위로 섞여 흐르는 색채였습니다. 그것은 국기나 이념이 아니라 보완적인 힘들이었습니다. 안정과 움직임, 보존과 혁신, 규율과 창조성, 이 힘들이 서로 대립하던 상태를 넘어서 공존하기 시작할 때 전혀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더 성숙하고 덜 반응적이며 스스로의 세계적 역할을 더 명확히 인식하는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균형이 즉시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극단으로 나라를 끌고 가려는 세력들, 오래된 분열을 다시 불러오려는 시도들. 하지만 신디는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의 국가는 갈등을 견디며도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울 때에야 비로소 굳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한국이 이 교훈을 빠르게 배워야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그녀는 더 미묘하지만 상징적인 자연의 징후들도 보았습니다. 불안정한 날씨 이후 찾아오는 맑은 하늘, 격렬하지 않지만 일정하게 부는 바람, 다시 예측 가능한 주기로 돌아오는 비의 흐름. 고대 동양의 현자들은 이것을 천지간의 조화가 회복되었다는 표시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안정적 전진이 가능할 만큼의 정렬이었습니다. 신디는 이 변화의 영향이 한국을 넘어 확산되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한국을 주시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자국 내부의 긴장을 다시 점검하고 일본은 경직된 체제 모델을 재검토하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유사한 전환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참고점을 한국에서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서구에서는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경제 강국이나 문화 수출국이 아니라 시스템 재구성에 살아있는 사례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신디는 이 새로운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거나 설득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영향력은 일관성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출, 불안정, 외부 압박을 통과하면서도
스스로를 재정비해낸 국가. 이런 여정은 인정하기 불편하더라도 사람들을 자극하고 영감을 줍니다. 신디는 이것이 이후 한국이 가지게 될 진정한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비전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은 국민입니다. 신디는 어떤 변화도 위에서 내려오는 결정만으로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집단적 행동에서 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 선택하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 그리고 입장을 정하는 방식에서 옵니다. 사회가 내면의 축을 바꾸기 시작할 때 전체 시스템도 거기에 맞춰 재편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결국 처음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그것이 위험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그녀는 이 시기를 결정적 순간으로 묘사했습니다. 개인의 선택 하나하나가 역사적인 무게를 가지게 되는 시기. 사소한 행동들이 반복되면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는 힘이 됩니다. 신디는 이 시기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갈등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스스로의 운명에서 멀어질 때 그 자리를 외부의 힘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한국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비전의 마지막에서 신디는 2026년이 하나의 전환점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점이었습니다. 주요한 조정들이 드러나는 시기. 한국은 그 시점에 완벽하거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는 아니겠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의식적이고 더 주목받으며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책임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신디는 마지막으로 이 시기를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것이 강요된 시기가 아니라 선택된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나라에게는 운명이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뒷걸음치고 어떤 나라는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신디 제이콥스에 따르면 한국은 지금 바로 그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든 전 세계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 대해 알고 싶어요. 당신 주변에서 어떤 신호를 감지했나요? 어떤 변화가 당신의 주의를 끌었나요? 당신의 통찰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무언가 큰 일이 움직이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도 보내주세요. 집단적인 성찰은 통찰력을 더욱 넓혀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분명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